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라는 것은요,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그 변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변수를 선언하면서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스코프가 많이 달라져요. ES5까지는 주로 VAR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 VAR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가집니다. 그리고 ES6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let이나 const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는요, 블록 레벨 스코프를 가집니다. 일단 함수 레벨 스코프와 블록 레벨 스코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소스는요, result라는 변수를 var을 이용을 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면서 넘겨받은 값 a와 b를 더해서 result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sum이라는 함수에서 10과 20을 넣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result 값을 콘솔 창에다 표시하려고 해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콘솔 창을 보면 result is not defined 라고 나옵니다. 콘솔 창에 result를 표시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result란 변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var로 선언한 result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함수 레벨 스코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콘솔 로그를 이 안으로 옮겨 보면은요,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3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result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함수 레벨 스코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result를 함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체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의 맨 첫 부분, 윗부분에다가 var resul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전역 변수가 돼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유롭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 리절트가 회색으로 표시되지도 않고요. 정상적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네, 30이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 이유는 리절트란 변수가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var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 위에 전역 변수 선언 부분을요, 지워 볼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result라는 변수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이 경우에도 전역 변수로 처리가 됩니다. 함수 안에서 var을 붙이면 함수 레벨 스코프를 가지는 var 변수가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var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result를 변화시키는 식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10과 20을 넘겨받은 다음에 그 넘겨받은 값을 더해서 result에 넣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결과를 보게 되면요, 130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sum 함수를 실행한 밑에 result란 변수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제 의도대로라면 이게 동작하면 안 돼요. 야, result라는 변수 너 함수 안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밖에서 쓰지 마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var을 빼먹음으로 해서 얘가 전역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var을 쓸 때는 잘못해서 var이라는 키워드를 빼먹어 가지고 전역 변수화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var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let과 const를 사용을 했을 때 블록 레벨 스코프를 가진다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소스에는 factor라는 const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고 하는 const 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let 변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블럭이라는 것은요, 요 중괄호, 이 중괄호로 묶인 것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봅니다. 이 펑션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블럭이 될 거고요. 밑에서 중괄호로 묶은 이 부분도 하나의 블럭이 됩니다.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아래에 있는 블럭에서 선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calc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 실행 결과를 리절트에 넘기려고 하거든요. calc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 함수 선언부로 갔더니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아래 블럭에서 선언이 되었고 이 블럭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펑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num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const factor라는 변수는요, 프로그램의 가장 최상단에 선언되었기 때문에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안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ctor를 펑션 안에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블럭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um이라는 변수는 자기가 선언한 블럭을 벗어나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let이나 const를 이용을 해서 선언된 변수는요, 블록 레벨 스코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언한 블럭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를 동작하게끔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num이라는 변수를 다 밖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를 num이라고 넘겨주고, 인자로 넘겨주고요. 여기서는 n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num이라는 변수는 아래 블럭에서만 쓰였죠. 그리고 다른 블럭에 가서는 이 num이라는 값이 n으로 넘겨져서 n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소스가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add sum이라는 함수에는요, s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for 문 안에도 카운터를 나타내는 변수 i가 var, var을 이용해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밖에는 var num 변수가 선언되었고 초기값이 3이 할당되어 있어요. 이것을 웹브라우저에서 열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서요. 콘솔 창 말고 소스 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 소스 창에는요, 웹 개발자 도구에서 제공하는 디버깅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찾아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류를 찾는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한 줄씩 체크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왼쪽 창에서 JS 폴더에 있는 scope.js를 선택을 해주시면 중간에 scope.js의 소스들이 보여요. 우리가 체크하려는 건 뭐냐면 요 num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어느 부분을 내가 검사하려고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9번 라인 앞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화면 오른쪽에도 보시면 중단점이라고 나오는데요. var num equal 3 미라고 된 부분을 내가 체크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썸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2번에 있는 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변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체크를 했다면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소스가 하나하나
진행이 될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곳이요. 9번 줄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함수를 선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건 없죠. 자, 실행하는 소스는 9번이 시작이고요. 9번 줄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줄씩 한 줄씩 체크를 해볼 거예요. 여기 소스 창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다음 함수 호출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값이 3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을 쭉 내려보면은요. 여기 윈도우, 이 전역이라는 부분에 열어보시면 윈도우 객체가 있거든요. 자, var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지금 num이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는요. 윈도우 객체에 할당이 됩니다. 윈도우 객체에 한 속성으로 저장이 돼요. 아직 우리는 윈도우 객체를 배우지 않았는데 윈도우 객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레벨이 위로 올라가서 자바스크립트를 총괄하는 윈도우 객체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속성과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num이라는 속성이 생기면서 거기에 값이 3이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10번 줄을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add sum 괄호 num 이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d 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n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가 있어요. 3이 들어간 상태로 var sum equal 0.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이 되었습니다. 로컬이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자, 로컬이라는 영역에 sum이 지금 선언이 됐고요. 한 줄 더 실행을 하면 sum에는 기본값 0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n이라는 값에는 3이 들어가 있고 sum이라고 하는 값에는 0이 들어가 있어요. n도 sum도 모두 이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for를 반복을 해볼게요. 밑으로 한 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 자, 이번에는 i가 2고 n은 3이고 i가 3이고 n도 3이고 그래서 조건을 체크를 했더니 이 조건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for문을 빠져나오고요. sum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sum은 지역 변수예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나온 이 결과값을 어디로 넘겨준다? 아까 add sum 괄호 num 이라고 한 함수를 실행한 부분으로 return 실행을 하면 이제 콘솔 로그가 처리가 될 거예요. 이 콘솔 로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sum 값을 리턴 해주고 나면은요, 아까 있던 로컬 영역이 사라집니다.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에만 그 변수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다가 함수 실행이 끝나고 반환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사라지게 돼요.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어요. 콘솔 창으로 가보면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윈도우 객체를 배우지 않아서 이 전역 변수가 윈도우 객체에 포함된다는 개념이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윈도우 객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위로 올라가서 최상단이다. 윈도우 객체는 되게 무거워요. 그 안에 속성도 많고 함수도 많기 때문에 이 변수값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윈도우 객체를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이 var을요, let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sum도 let이고요, i도 let이고요, num도 let입니다.
자, let은 블록 스코프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 sum은 함수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함수의 블록 스코프를 가질 거고요. i는 보호문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보호문을 벗어나면 i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자, num이라는 게 프로그램 실행 소스 중에 가장 윗부분에 있어서 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근데요, 범위를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떠요. 스크립트 스코프라는 거는 JS 파일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다라는 뜻입니다. 윈도우 객체를 끙끙거리면서 끌고 와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한 번 더, 한 줄을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펑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n에는 아까와 똑같이 3이라는 값이 할당이 됐고요. 자, sum에는 0을 할당을 해볼게요. 한 줄을 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n에는 3이 들어가 있고 sum에는 0이 들어가 있어요. 한 줄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i에 1이라는 값이 할당이 됐고요. 요 안에 포문이 차례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온 거를 보면 n은 3인 상태고 sum은 6인 상태입니다. 자, 한 번 더 누르면 반환하겠죠? 이 sum이라는 값이 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add sum 괄호 num 이라고 한 부분으로 sum이라는 값이 넘겨져요. 펑션 안에 있던 지역 변수들이 차지했다는 것은 없어졌죠. 이제 남은 거는 요 num을 이용을 해서 콘솔 창에 표시해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이제 콘솔 창에 나타납니다. 네, 오늘은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